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소화에 사용되는 소화 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소화 약제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소화 약제입니다. 자, 소화 약제로 크게 분류를 하자면 총 6가지의 소화 약제가 있는데, 바로 뭐 물 소화 약제든지 포 소화 약제,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 그다음 분말 소화 약제,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그리고 청정 소화 약제, 성정물. 자,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물 소화 약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물 소화 약제. 자, 이 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소화 약제가 바로 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나 화재가 발생하면 찾는 것이 물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죠? 다른 소화 약제보다는. 그래서 물을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제 물의 물리적인 성질이 나옵니다. 물의 물리적인 성질. 자, 먼저 소화 효과. 자, 물 소화 약제에서 첫 번째로 자, 소화 효과를 알아보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그죠? 소화 효과는 물 같은 경우는 일단 냉각 소화가 있죠. 냉각 효과. 자, 냉각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질식 효과도 있습니다. 질식. 그 다음 유화 효과. 자, 그리고 유화 효과 다음에 네, 이렇게 있죠. 유화. 자, 보시면 물 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가장 주된 효과가 바로 냉각 소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가장 주된 효과. 효과가. 자, 그리고 질식 효과, 그다음 유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희석 효과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좀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냉각 효과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효과 자체가. 그래서 냉각 효과가 이제 물 소화 약제의 가장 주된 효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식 효과, 그 다음에 유화 효과, 그 다음에 희석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화 효과랑 이제 질식 효과 같은, 희석 효과 같은 경우는 액체 가염물. 자, 액체 가염물을 소화할 때 자, 효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액체 가염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수용성. 자, 비수용성 액체인 경우에는 유화 효과가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석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잘 녹는 것, 알코올이나 아세톤 같은 것, 그런 물질들이 있죠. 그러니까 희석 효과 같은 경우는 수용성 액체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물 소화 약제는 냉각 효과가 가장 주된 효과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적응 화재. 화재. 그러니까 이 물 소화 약제가 어떤 화재에 이제 쓰이냐 하면 바로 A급 화재죠. A급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 화재라고 했습니다. 그죠? 화재의 분류 중에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일반 화재. 뭐 목재나 뭐 종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소화 약제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A급만 되는 것도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B급, 자, B급, C급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리화재나 아니면 전기화재에도 자, 물 소화 약제가 적응력이 있는데, 그때는 어느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무상. 자, 분무 형태로 물을 방사하면 그때는 이제 유리화재나 전기화재에도 물 소화 약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 소화 약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A급 화재에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물의 물리적인 성질을 보시면 첫 번째, 자, 물의 비열은 1칼로리/g 도씨. 그죠? 비열이 높기 때문에 물 소화 약제가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다음 두 번째, 100도씨 1기압에서 증발 잠열은 약 539칼로리/g이다. 여기서 증발 잠열, 즉 기화 잠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죠? 물 같은 경우. 다음 세 번째, 물의 비중은 4도씨에서 가장 크다. 다음 네 번째,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최적이 1650에서 1700배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적이 증가하게 됐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는 질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질식 효과가. 자, 다음 두 번째.
자, 무리소화 작업에 사용되는 이유. 자,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먼저 물이라는 소화약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그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죠. 다음 세 번째, 열 흡수가 매우 크다, 즉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물 소화약제가 바로 좋은 소화약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가 사용 방법조차 비교적 간단하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물의 소화 능력.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물의 물리적 성질이나 물이 소화 작업에 사용되는 이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의 소화 능력은 첫 번째로 비열이 크다. 두 번째, 증발 자멸, 즉 기화 자멸이 크다라는 거. 다음 세 번째, 밀폐된 장소에서 증발 가열하면 수증기에 의해서 산소 희석 작용을 한다. 네 번째, 무상으로 주수하면 중진류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분무상으로 방사를 하게 되버리면 이렇게 B급이나 유리 화재나 전기 화재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물이 소화 능력 향상을 위한 첨가제의 종류. 자, 교재에 보시면 첨가제의 종류가 자, 5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시험에 이제 그 출제는 거의 안 되는데 몇 년에, 그러니까 5년, 6년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 한번 쭉 보시고 시험에 나올 법한 게 바로 침투제, 1번의 침투제와 그다음에 3번의 강화액, 그리고 4번의 유화제 정도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보시면 그 동결방지제라고 있는데, 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얼겠죠, 그죠? 춥기 때문에. 동결방지제, 즉 어는 것을 막아주는 방지제를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에틸렌 글리콜이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에틸렌 글리콜이 가장 많이 쓰이는 동결방지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주수 소화 시에 위험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렸을 때 더 위험해지는 물질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무기과산화물. 이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렸을 때 바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금속분, 그다음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나트륨, 수소, 리튬 같은 그 금속분에는 물을 뿌렸을 때 바로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는 가연성 액체의 유류 화재. 자, 기름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기름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려버리면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유류에는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포소화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이 포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 포는 일종의 뭐라고 보시냐면, 왜 여러분 그 주방세제에다가 이제 물을 섞어서 하면은 뭐가 발생하죠? 바로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라는 것은 거품입니다. 거품. 거품이 발생해서 자, 그 거품을 이용해서 바로 불을 끄는 거죠. 그죠?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소화 효과를 보실게요. 소화 효과. 자, 소화 효과를 보시면 이제 질식 효과. 자, 질식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냉각 효과. 이제 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유화 효과. 그 다음에 희석 효과. 자, 여기 이제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주된 소화 효과는 바로 질식입니다. 질식이 바로 주된 소화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주된 소화 효과. 자, 이 거품. 자, 포소화약제는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품으로 그 가연물을 덮어가지고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 효과보다는 질식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 냉각 효과 같은 경우는 자, 이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분말과 포분말과 물을 섞어서 뭘 만드냐면 바로 포수용액을 만듭니다. 포수용액. 포분말과 물을 섞은 겁니다. 근데 그 포수용액에는 이 분말보다는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여기 포수용액에는 물의 성분이 거의 94%에서 거의 99%까지
그러니까 거의 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포수용액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그렇기 때문에 이 냉각 효과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포수용액에는 물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유화 효과, 희석 효과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 효과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적응화제. 적응화제. 자,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어떤 화제에 쓸 수가 있냐? 바로 A급과 B급 화제, A급 일반 화제와 그리고 유류 화제에 바로 이 포소화약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첫 번째로 포소화약제의 구비 조건. 자, 구비 조건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여기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품이 잘 움직여야 그 가연물을 잘 덮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안정성을 가지고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일단 거품 같은 경우는 잘 터지면 안 되겠죠. 터져버리면은 그냥 수포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내열성이 좀 있어야 볼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독성이 적어야 한다. 그죠? 당연히 독성이 적어야 되고. 네 번째, 화재면에 부착하는 성질이 커야 된다. 여기서 부착하는 성질이 크다는 것은 가연물에 잘 붙어 있다라는 거죠.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연물에 부착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A급 화재에 적응력이 있는 겁니다. 부착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다섯 번째, 바람에 견디는 힘이 커야 된다. 자,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거품이 날아가 버리면 소화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유면 봉쇄성이 좋아야 한다. 유면 봉쇄성. 그러니까 기름의 그 면을 봉쇄한다. 그죠? 잘 막아준다.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유면 봉쇄성이 좋아야 한다. 일곱 번째, 내유성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기름에 대한 내성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내유성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일곱 가지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화학포 소화약제. 그 소화약제를, 이제 포소화약제를 구분해주면, 자, 화학포 소화약제랑 이제 기계포. 자, 기계포, 다른 말로 공기포라고 합니다. 공기포. 자, 화학포 소화약제랑 이제 기계포 소화약제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쓰이고 있는 그 방식이 화학포보다는 기계포 소화약제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화학포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지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화학포 소화약제. 자, 여기에서는 그 화학포 소화약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화학포 소화약제 첫 번째 제1식. 제1시의 건식입니다. 건식 방법입니다. 제1약제 건식 설비.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약제인 황산 알루미늄과 그리고 외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을 하나의 탱크에 저장했다가 물과 혼합해서 방사해 주는 것이 바로 제1약제 건식 설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용기가 있을 때 여기에 A약제, 그 내유제가 외유제를 섞습니다. 여기다 한꺼번에 섞어서 여기에 혼합기가 있겠죠. 이 혼합기에다가 바로 물을 넣어가지고 뭐를 만드냐면은 바로 포수용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사하게 돼버리면 이제 소화가 되는 그런 형식인데 바로 제1약식 건식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두 포수 분말을 하나의 용기에 저장한 다음에 이 혼합기에서 물과 섞어서 포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뿌려주면 그게 바로 제1약식 건식 설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제2약식. 자, 제2약식 이번에는 건식 설비. 자, 제2약제 건식 설비 같은 경우는 자, 저장 탱크를 두 개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자, 아까 제1약식 같은 경우는 두 분말을 자, 하나에 저장을 했는데 제2약식 건식 설비 같은 경우는 자, 두 탱크에 따로따로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 A, 자, B 따로따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 혼합기 있겠죠, 혼합기가. 자, 혼합기에 이렇게 넣어서 또 이제 물을 투입합니다, 물을. 그럼 이 혼합기 안에서 바로 포 수용액을 만드는 거죠. 포 수용액을 만들어서 또 방사시키면 또 소화가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1약제 건식설비와 제2약제 건식설비의 차이점은 바로 분말을 하나로 놨냐 아니면 두 개로 분리해 놨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제2약식 습식설비입니다. 습식설비. 자, 이런 경우에는 포 분말과 물을 먼저 섞어놓습니다. 먼저 섞어놔서 이런 식으로 포 수용액, 자, 이런 식으로 포 수용액을 만듭니다. 자, 포 수용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포 수용액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로 혼합기. 자, 혼합기로 들어간 다음에 혼합을 해서 두 포 수용액을 혼합한 다음에 여기서 방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방사. 자, 그러면 제2약제 건식설비랑 제2약제 습식설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제2약제 건식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분말을 분리해서 물과 함께 혼합해서 섞지만 제2약제 습식설비 같은 경우는 포 수용액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혼합기에 넣어서 섞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건식이냐 습식이냐.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화학포 소화약제는. 자, 그 다음에 기계포 소화약제. 기계포. 자, 이번에는 개념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계포 아니면 공기포라고 합니다. 공기포. 자, 공기포 소화약제.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똑같습니다. 물이 있고, 자,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포약제가 있습니다. 포약제. 자, 이 물과 포약제를 여기 혼합기에 넣어서 이렇게 혼합기에 넣어서 이제 혼합을 하겠죠. 혼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혼합을 하면 바로 포수용액. 물과 섞여서 포수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수용액을 그 외부에서 여기다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계속 공기포입니다.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여기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비누 거품처럼 거품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기계포 소화약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과 포약제를 혼합기에 넣어서 포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바로 이런 거품이 발생해서 소화를 하는 게 바로 기계포 소화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계포 소화약제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유동성이 크다. 그죠? 유동성이 커야 이 가연성 물질을 쉽게 이렇게 덮는다고 했습니다. 유동성. 두 번째, 고체 표면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그죠? 접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A급 화재에도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넓은 면적의 유리 화재에 적합하다. 네 번째, 약재 탱크의 용량이 작아질 수 있다. 다섯 번째, 혼합기구가 복잡하다. 다음 대량의 포를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다음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발포용 소화약제가 나오죠. 저발포용 소화약제. 여기서 보시면 저발포용 소화약제인데, 그래서 저발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3%형과 6%가 있습니다. 3%랑 6%형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 3%와 6%가 뭐냐면 바로 이 포약제의 성분이 3%, 전체의 3%냐 전체의 6%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3%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포수용액이 100리터, 자, 100리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00리터 중에 3%인 바로 3리터는 포약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97리터는 바로 물입니다. 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냐 6%냐는 바로 포약제가 포수용액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성분을 나타내 준 게 바로 이 3%, 6%가 되는 겁니다. 저발포용 소화약제. 이 저발포용 소화약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5가지가 바로 담백포,
담백포, 소화약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성막포. 수성막포, 소화약제. 자, 소화약제. 소화약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알코올형. 내알코올형. 내알코올형 소화약제. 그 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포. 합성 계면 활성제포. 활성제포 소화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화담백포 소화약제. 담백포 소화약제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담백포, 그리고 수성막포, 그 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포, 그리고 불화담백포 같은 경우는 바로 비수용성. 자, 요 4가지. 지금 이렇게 4가지 노란색 친 거 있죠? 이것은 비수용성. 자, 비수용성 가연물에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내알코올형. 여기 내알코올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수용성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알코올형 같은 경우. 알코올 같은 경우가 그 물에 녹기 때문에 바로 수용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내알코올형. 자, 그 다음에 고발포용 소화약제다. 고발포용. 자, 이쪽에. 자, 고발포용. 자, 여기서 고발포용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1%, 그리고 1.5%, 그리고 2%가 있습니다. 2%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포용 소화약제에는 바로 합성 계면 활성제포.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는 합성 계면 활성제포. 소화약제. 그래서 여기서 뭐를 기억하시냐면 바로 이 합성 계면 활성제포 같은 경우는 저발포용 소화약제이면서 고발포용 다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포만큼은 저발포용과 고발포용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창비. 자, 팽창비가 나오죠. 팽창비. 자, 팽창비를 보실게요. 팽창비. 자, 팽창비라는 게 무엇이냐면, 팽창비라는 것은,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포수용액이 얼마큼이 있냐면 10리터. 그러니까 물과 포약제를 섞어서 10리터의 포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외부에 공기를 주입해서 이제 거품을 만들죠. 거품을. 자, 거품을 만들었더니 이 거품의 최적이 100리터. 자, 100리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10리터, 최적 10리터짜리 포수용액이 100리터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팽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팽창비는 바로 포수용액 10분의 10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리터가 100리터로 팽창하게 된 겁니다. 그럼 팽창비는 얼마다? 바로 10이다.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팽창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팽창비를 이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구분을 해주냐면, 바로, 자, 저발포. 자, 저발포와 그 다음에 고발포로 구분합니다. 고발포. 자, 팽창비를 구했을 때, 이 저발포 같은 경우는 팽창비가 20배 이하. 팽창비가 20배 이하이면 저발포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구했던 이 팽창비 10이죠, 10.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저발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20배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치수가. 저발포는 20배 이하라는 것이 팽창비가. 자, 그 다음에 고발포형 같은 경우는 그 팽창비가 80에서 1000배입니다. 80에서 1000배. 자, 80에서 1000배가량이 되는 것이 이제 고발포용인데, 여기에서는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이 고발포 안에서 또 분류를 합니다. 자, 3가지로 분류하는데, 바로 제1종 기계포. 제1종 기계포 같은 경우는 80에서 250배. 80에서 250배는 제1종 기계포. 그 다음에 제2종 기계포 같은 경우는 250에서 500배.
그렇죠? 팽창 B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제3종 기계포는 제3종 기계포 같은 경우는 500에서 1100까지 이렇게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소화약제의 종류별 특징이 있는데, 자, 지금 총 5가지를 했었죠. 단백포 소화약제, 그 다음에 수성막포, 그 다음에 내알코올형, 그리고 합성 계면 활성제포, 그리고 불화단백포 5가지 있었죠. 그 5가지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자, 첫 번째로 그 단백포 소화약제를 보시면, 일단 이 단백포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단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게 바로 단백포 소화약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단백포 같은 경우는 그 동식물의 가수분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바로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부패하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포약제에 비해서 그래서 부식성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포안정제로 제1첨염을 첨가하는데 색상은 흑갈색을 띠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온인 경우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포 소약제는 가장 좋지 않은 소약제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수성막포. 이 수성막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하실 게, 이 수성막포 같은 경우는 분말 소화약제,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분말 소화약제와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자, 그 다음에 불화단백포. 이 불화단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암기하실 게, 내유성으로 유류에 오염되지 않아서 바로 표면화 주입 방식에도 적합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의 유동성이 우수해서 소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 네 번째로 합성 계면 활성제포. 자, 이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저팽창포와 고팽창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포. 자, 그 다음에 내알코올형포 같은 경우는 알코올류 위험물의 소화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 유류 액체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내알코올형포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소화약제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